90년대, 자 90년대. 자 정리해 봅시다. 60년대는 키워드가 누구였어요? 70년대는 강화도조야. 80년대는 제일 아니 먼저 하나 더 있을 때 하나. 통리기모원 아문 나오는 개화 정책이 있었죠. 개화 정책이 통리기모원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화 세력들의 생각, 그 다음에 착사파들의 생각이 있었죠. 그게 80년대 첫 번째가 개화 정책, 두 번째가 이모군란, 세 번째가 갑신정변, 네 번째까지 따진다면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외 정세, 보빙사까지 알아두면 좋고 그 밑에 있던 문화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갑니다. 90년대, 1890년대. 자, 1890년대 핵심은 보세요. 동학 노민운동 첫 번째, 두 번째 가보개혁. 이걸 가보개혁 2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가보을미개혁. 세 번째는 뭐예요? 광무개혁. 자, 광무개혁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개혁을 합니다. 광무개혁. 네 번째는 독립협회입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3학년들하고 수업할 때 이 부분을 지금 많이 바꿔놨어요. 이 부분을. 자, 봅시다. 사실은 이게 수업으로 따지면 한 4-5시간 분량입니다. 수업으로 따지면 4-5시간 분량입니다. 내가 지금 되게 빠르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조선에게 잃어버린 10년, 그 10년이 이제 흘렀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나중에 지나봤을 때 그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으면 그게 아까워요. 그건 돌이킬 수 있나요? 뭐 내가 지금 깨닫고 지금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있어도 돌아가는 시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아껴라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은 이제 가서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되려면 시간이 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시간. 저도 저한테 자유로운 시간은 내가 그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애기들 일어나기 전까지 그 시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게 나한테 하루에 내가 유일하게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나의 루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의 시간을 잘 자기의 몸에 맞게 라이프 스타일을 잘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이 조선이 잃어버린 10년 후에 드디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계기는 바로 전라도에서 전라도 땅. 자, 전라도는 참 어떻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농사가 잘 되는 평야가 많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백성들이 잘 살았겠네요. 아니죠. 많이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탈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양반들 나쁜 놈들이 많아서 수탈을 많이 당합니다. 처음에 동학농민운동은 평화적인 집회였습니다. 평화적인 집회. 어떤 집회? 우리 최재우 선생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최재우 선생을 복원시켜 주십시오. 사람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지만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고부 군수, 전라도에 있는 고부라는 지역의 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아주 폭정을 저질렀던 거예요. 폭정.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뜯어가니까 농민들이 열받아서 틀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사또가 가지는 권한이 행정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행정권만 갖고 있나요? 사또가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다 갖고 있었어요. 삼권 분립이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은 예를 들면 내가 억울해 가서 말했어. 사또가 재판하는 거야. 그래서 고부 군수 조병갑이 백성들한테 함부로 세금을 꼬이려니까 화가 났던 전봉준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반대로 전봉준을 매우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 가서 따질까요? 왕을 찾아갈까요? 쉬운 게 아니겠죠. 왕을 찾아간다는 것도. 그리고 왕을 가기 전에 만나지도 못할 겁니다. 가도. 그러니까 결국은 화가 났던 농민들이 결국은 사발통문. 자, 사발통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도 무슨 우리가 이제 결제 같은 거 하면 뭐 과장, 부장, 뭐 회장 이렇게 사인 있잖아. 딱 계급이 있다고. 우리 엄마 교장 딱 있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 육개장 사발면이라고 그러잖아. 사발면. 육개장 딱 엎어놓고 이렇게 이름을 여기에다가
뭐 윤채원, 강민선, 김학천 누구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누가 대장인지 모르겠죠. 네. 이게 둥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누가 대장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사발 통문을 만들어서 전국에 뿌린 건데 그 지역 주민 다 뿌리는 농민들한테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 조변가업의 특정을 가만히 두고 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사발 통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해산당하고 막 탄압받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게 또 있잖아. 참 웃긴 게 처음에는 조봉주 들고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안핵사라는 사람, 그러니까 안핵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야, 그 왜 자꾸 반란이 일어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러 내려보냈겠죠, 사람을. 그 안핵사를 내려보냈는데 안핵사가 오히려 보고 나서는 그래도 너그 농민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안 해? 농민 편을 안 들고 그 폭정을 저지른 조병과 편을 든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해산시켜버리고 탄압을 막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화가 났겠죠 이제. 더 화가 났겠죠. 그러면 농민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도저히 이제는 그냥 뭐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장이라는 거. 무장은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가 뭐 칼로 무장했던 그게 아니에요. 무장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백산이 이게 다 지역 이름이야. 백산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봉기라는 건 그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갑시다. 좋습니다. 갑시다. 하는 거 이제 들고. 자, 그래서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자, 이런 이제 구호를 내걸고 드디어 이제 봉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는 직접 전투에서 황토현 전투에서 이게 다 전라도입니다.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이겨버립니다. 농민군이. 어제 그 우리 법원에 쳐들어가신 분들이 경찰을 밀어버리고 들어가 버렸죠. 다 깨버리고. 근데 되게 웃긴 게 JTBC 기자가 그 따라 갔어. 와. JTBC 기자가 자기 깬 건 아닌데 이제 그 사람들이 깼잖아. 깨고 막 올라갔을 거 아니야. 막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장을 발부한 판사 찾아라고. 차은경인가 뭐 그 판사 이름이 여자분 같은데 이름이. 그러니까 판사 찾으라고 막 쳐들어갔는데 JTBC 기자가 따라 몰래 들어가서 다 찍은 거야. 우와. 그게 JTBC 이제 어제 단독이라고 나왔더라고. 들어간 게 많이 빨리. 그 여러분 기자라도 그 여러분 목숨 걸고 가야 돼. 왜냐면 극우 유튜버나 그 화가 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JTBC 싫어하거든. 왜요? JTBC 쪽은 좌파라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JTBC 싫어해서 그분들이 봤을 때 JTBC를 좌파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좌파냐 그거는 뭐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이게 JTBC 기자가 우리를 찍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그 기자를 또 이렇게 위해를 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무릅쓰고 그 기자가 이제 다 찍었을 거야. 그런 것들이 어제 보니까 난립니다. 자, 아무튼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이긴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농민들이 정당하게 싸운 거지만 어제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황룡천 전투에서 또 승리합니다. 계속 농민군들이 승리하고 들어가는 거죠. 승리하고 들어가면서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자, 전주성은 전라도에서 가장 큰 고을이겠죠. 경상도의 경상감령이 대구에 있었던 것처럼 전라도의 전라감령이 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이제 더 북진하면 어디예요? 여러분 전라도에서 위로 올라가면 무슨 도가 있어요? 충청도가 있죠. 근데 충청도는 충남 충북이 아니죠. 충남 충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뚫고 충청도 뚫으면 경기도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급해진 정부에서 또 정부가 믿는 구석은 외세였습니다. 외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조사해 보면 외세를 상대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상대해야지. 이 사람들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도대체 뭐 때문에 불만이냐? 너희가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그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들어봐서 그래 그거는 이 조병갑이나 아니면 그 안핵사 이용태라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다. 그럼 우리가 그 사과한다. 우리가 보상하겠다. 또는 앞으로 이렇게 다시 해야 돼. 이걸 바란단 말이야. 백성들은 왕 물러나라 이런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왕을 물러나라 이런 거 관심 없고 적어도 똑바로 좀 살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바람. 근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로 외세 끌어들이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득권이 물론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나이 많은 어른이 말하면 무조건 젊은 사람은 다 듣고 따라야 되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어른을 존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근데 어른의 말이 무조건 다 맞다거나 또는 그분의 방식이 맞든 나는 다르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어른이 말하는 거 밑에 사람 들어야 돼. 이런 게 되게 강한 나라. 그리고 이때는 오히려 또 신분사회잖아. 그죠? 왕과 왕비 어떤 높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느 농민들이 나서서 설치냐고요. 이런 놈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나. 이런 완전 나쁜 놈들이에요. 짐승만도 못하는 놈 싸워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에서 잘 안 돼. 정부에서 저 그러니까 어떻게 청을 부르는 겁니다.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청나라는 아산만, 충남에 아산 있죠. 아산만으로 들어오고 일본은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일본이 인천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일본은 빨리 왕실을 어떻게든 휘어잡고 청을 몰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야? 얘들은 왜 아산만으로 들어왔냐면 얘들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충청도로 들어온 거야. 전라도는 다 날아갔잖아. 전라도는 지금 뺏겼으니까 들어오는 거다.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도 있잖아. 비싼 겁니다. 일본이 10년 동안 자기를 꺾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일본이 성장했다는 걸 청은 얕본 겁니다. 그런데 된통 당하죠. 좀 있으면 청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들 두 개 나라가 들어온 걸 보고 우리 농민군들 정말 순수하고 착합니다. 보세요. 농민군들이 전주화약을 처리합니다. 전주화약이 뭐냐면 자진 해산합니다. 해산하겠다는 거예요. 농민군들이.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폭정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나라를 바랬던 거지 외세가 들어오는 걸 원했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산하면서 그 대신 우리의 약속을 좀 들어달라. 우리가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곳, 그게 집강소. 잘 나옵니다. 시험에 집강소. 최초의 지방자치제의 시작이라고 부를 만한 농민들 자치할 수 있도록 집강소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봐봐. 잘못된 거 좀 바꿔달라. 이 요구를 하는 거야. 토지를 좀 나눠달라. 토지 균분. 근데 이거는 실행이 안 돼. 이거는. 그 다음에 신분제를 없애달라. 요거는 반영이 곧 됩니다. 곧. 언제? 여기서. 법적으로 신분제가 없어지죠. 법적으로 없어진 거야. 실제로는 종과 노비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 1960년대에도 집에 머슴이 이거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없어진 거지 여전히 노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달라. 재가가 뭐예요? 재혼. 남편이 죽거나 이러면 여자 혼자 살기 너무 힘들다. 제가 허용해달라. 이거 말고 또 있는데 내가 요만큼 더 적어놨는데 이런 폐정개혁안들을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 들어주기로 해요. 그리고 전주화약이 체결되고 농민의 해산해. 근데 문제는 농민이 해산해서 얘들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봐봐. 일본이 들어오자마자 일본은 바로 어디로 가? 경복궁으로 가. 일본이 여기 들어왔잖아. 들어와서 일본은 바로 경복궁으로 와서 경복 점령해. 경복을 점령하더니 벌써 이제 조선의 왕을 먼저 잡아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바로 이틀 후에 뭐예요? 청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일본이 청을 공격합니다. 선제 공격합니다. 일본은 세계 역사에서 보면 선빵을 잘 날리는 나라입니다. 먼저 선빵을 날립니다. 그것도 몰래. 싸운다, 간다 이게 아닙니다. 일본 애들이 좀 그래 보면. 그러니까 선빵을 못 날립니다. 2차 대전 때 보면 진주만 공습하는 거 선빵을 못 날렸죠. 나중에 미국한테 전통 터지지만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해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게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럼 농민들이 보니까 야, 우리가 해산했는데 이마들 봐라. 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한반도 땅에서 싸우니까 우리 백성들이 많이 죽는 거야. 이거 아니다.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이때 농민들이 일어날 때의 마음은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일까요? 그 농민들 순수한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요. 농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이때는 뭐예요? 누구랑 싸우게요? 이제는 정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외세랑 싸우는 거예요. 외세. 그러니까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크게 두 부분 나눕니다. 하나는 1차 반봉건. 이 봉건이라는 건 이제 약간 이제 구체제. 그러니까 이런 체제죠, 이런 체제. 이런 체제를 개혁하려고 했다면 2차는 반외세. 이 한자가 반자입니다. 반대하는 뜻이야. 반외세. 국권 수호운동. 나라의 권리를 수호하겠다. 자, 그래서 9월 달에 재봉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흘러가는, 내가 이걸 다를 써놨으면 여러분 이해를 하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달에 들어와. 이게 5월이야, 5월. 5월에 들어와. 그리고 6월 초에 해산했잖아. 근데 일본이 바로 6월 달에 또 점령하고 싸웠죠. 그리고 9월에 다시 이제 모인 거야. 이때는 충청도, 전라도에 있는 동학의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라도 쪽에 남적, 북적 이렇게 불러요. 그들의 단위야. 그래서 불러가지고 남적은 정봉준이 대표였고 북적은 손병희,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이들이 이제 힘을 합합니다. 힘을 합해서 이제 싸우러 올라가는 거야. 근데 충청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공주였습니다. 지금 대전이지만 대전은 공주시 무수면 대전리였어요 원래. 공주가 더 큰 거였다고. 옛날에 우리 동네가 컸고 부산은 조그마한 포구였다고. 부산포. 근데 지금 바뀌었지만 부산은 방금씩 동네고 있지만, 그래서 공주가 가장 제일 중요한 도시고 공주가 뚫리면 쭉 올라가는 거죠. 충청도 위로 경기도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공주에서 막으려고 쳐들어내려고 일본군들이. 그래서 이때 우금치, 이 치라는 게 여러분 고개라 치죠. 고개. 제가 우금치 전투 현장에 가봤어요. 우와. 내가 영상 보여준 적 있어요, 여러분한테. 네. 민들레 이렇게 후 하고 부는 거 보여준 사람 있지 않나요? 근데 거기 가면 우금티라고 돼. 티. 그러니까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우금치라는 걸 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아직 교과서는 치라고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그 우금치 전투에서 이 남적 북적이 전멸합니다. 전멸하고 정봉주는 좀 더 있다가 체포됩니다. 그래서 이게 11월이야. 11월. 물론 손병희는 도망가요. 그 손병희는 나중에 또 일제강점기 때 이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거의 우리 다 패배를 합니다. 근데 그 우금치 가보니까 이게 쫙 언덕 같은 게 있어. 언덕 같은 게 있고 그 옆에 터널이 있어요. 나는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차로 왔는데 언덕 같은 게 쫙 있고, 이 고개를 넘지 못했구나. 그거 보면서 포항농민군들이 이 고개를 넘으려 했는데 저쪽 일본군들이 기관총을 쏘아대고, 이 무기 앞에서 게임이 안 되는구나. 아무리 그 열정, 독립에 대한 열정, 의지는 아무리 강해도 무기에 싸우면서 철저하게 농민군들이 밀렸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면 겸허해집니다. 마음이 뭐 놀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 거야. 아무도 없더라고, 사람이. 내하고 와이프밖에 안 났는데. 왜냐면 공주가 관광지긴 하지만, 우금치를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별로.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런 걸 아니까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여기 한번 가보자. 그리고 와이프 싫어해. 내가 자꾸 여행이 아니라 답사를 한다고 싫어해. 우리 와이프는 남편하고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난 자꾸 답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 내가 물어봤어. 여행과 답사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 여행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뭔가를 얘기하는데, 답사를 가면 난 내 혼자 계속 사진 찍고 보고 책 읽고 뭐 한다는 거야. 그리고 가면 안 온다는 거야. 내가 사진만 찍고 오케이 해놓고 안 온다는 거야. 내가 그런가 하면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난 많이 싸웠어요, 와이프랑. 내가 정말 전국을 다녔는데, 와이프랑 전국을 많이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영어만 보고 올게 했는데 실제 영어 보러 가니까 저쪽에 뭐 또 막 볼 게 많아. 계속 보는 거야. 내가 보면서 사진 찍고 하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려야 되거나, 또는 따라다니더라도 나는 짧은 시간에 이왕 그까지 가는 거 많이 보고 싶은데 와이프는 그냥 그런 지역에 놀러 가서 예쁜 카페에서 앉아서 차 한잔하고 이러고 싶을 거 아니야. 나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야. 이거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솔직히 많이 싸웠고 욕 먹었어요. 감성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이런 거 볼지 모르겠지만 안 볼 거예요.
자, 슬픈 내용 앞에서 자꾸 웃는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사실 그 1월에 시작됐던 이게 1월이거든. 1월에 시작됐던 게 11월에 이렇게 슬픔으로 끝났지만 사실